JTBC가 매일 뭘 쏘는데 얘네는 상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조국 혁신당이 큰 실수를 했군요. 갈라치기 가능성도 있어 영상을 제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풀 워딩으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이렇게 대립하면 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까? 결과는 정의당처럼 될 것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특검 부분도 그렇습니다. 최근 조국 혁신당은 특검 추천 양본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법은 총 14차례 발의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단 2번만 성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뿐입니다. 그 외 대법원장이 추천한 4회, 변협이 추천한 8회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당에서 추천권이 있는 특검만 성공하고 나머지 특검이 실패한 이유는 특검에서 성역 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 것이 오직 정치적 버프를 받는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만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과 변협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체제의 집단이라 또 다른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외압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7월 19일 최상병 일주기에 맞춰 최상병 특검법이 윤석열의 거부권 없이 완전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인데 특검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나오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답습하기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좋은 상품들 구경하시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법관이 추천하는 특검이 네. 예전에 BBK 특검이었는데 폭망한 특검의 대명사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밝힌 것도 없이 그 뭐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공정하게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된다? 제대로 해야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선임돼서 돼야 된다.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쨌든 대법관 마음이 실리는 거니까 대법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자기를 지명해줬다고 하는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급적 유들유들하고 강단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적당히 이런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다만 거부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 예. 뱅백을 돌잖아요. 맨 처음에 1차로 냈던 것처럼 대한변호사협회로 한번 가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안인데도 거부권 때문에 폐기됐잖아요. 그때 대한변협에서 4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야당하고 여권을 그 정도까지는 끌어내가지고 대한변협이 4명 정도 좀 추천하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2명 추천하는 형태로. 네. 네, 하루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사태로 트럼프 2기는 정말 바짝 다가왔다고 봐야 합니다. 해외에서 보컬이라 조롱받는 두창이가 얼마나 뜯기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게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끊을 파상 공세로 나가야 하는데 그 시작은 역시 특검이고 곧 시작될 청문회부터 탄핵 열차는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가 아주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영상, 좋은 책 소개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탄핵을 향한 어떤 분위기 네. 이제 슬슬 달아오르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할 거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 이제 탄핵 시작입니까? 아, 물어보는 거죠? 네. 민주당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제 시작입니까? 오케이? 저렇게 뒷걸개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온갖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등신같이 왜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저러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탄핵을 하려면 어쨌든 국회 의석수 3분의 2가 필요한데 네. 민주당이랑 나머지 야당 다 합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192개니까 안 돼요. 8개를 가져와야 돼. 네. 그러려면 그걸 왜 민주당한테 물어봐? 왜 야당한테 물어봐요? 자기네가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